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면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악수조차 꺼리게 되는,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다한증의 치료법으로는 전신적인 땀을 줄여주는 같은 것이 있고요. 땀구멍을 막아서 땀샘의 분비를 억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웨딩 드레스겠죠. 목이 길어 보이고 목에서 어깨선이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 여름인데요. 더운 여름이 되면 시술이 증가하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땀을 줄여주는 다한증 보톡스와 울퉁불퉁한 종아리 근육을 줄여주는 바디톡신이 그 두 주인공인데요. 먼저 다한증 보톡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땀은 우리 체온 조절을 위해서 더운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요. 이게 병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면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전신 다한증도 있겠고요. 국소적으로 손발이라든지 겨드랑이나 혹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을 흘리시는 얼굴 다한증, 머리 다한증이 있겠습니다. 다한증의 치료법으로는 전신적인 땀을 줄여주는 먹는 약 글리코피롤레이트 같은 것이 있고요. 바르는 것으로는 염화 알루미늄처럼 땀구멍을 막아서 땀샘의 분비를 억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보톡스도 다한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요. 아세틸콜린이라 그래서 땀샘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이 보톡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땀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데요. 전신적으로는 사용하기 곤란하지만 겨드랑이 다한증이나 손발 다한증처럼 국소 다한증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얇은 옷을 입는데 겨드랑이 다한증이 심한 경우에 겨드랑이 부위가 축축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죠.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마취용고를 20-30분 바르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하면 6개월 정도는 보송보송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겨드랑이 다한증 보톡스 시술은 반복해서 계속 시술 받으면 나중에는 효과 지속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정상처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주름 보톡스와 같은 근육 보톡스와 달리 땀샘에서의 작용 메커니즘이 조금 더 보톡스가 오래 영구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한 6번 내지 7번 정도 하시고 나면 겨드랑이 보톡스를 맞으러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 다한증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시술되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시술되는 보톡스 시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발 다한증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추운 겨울에도 손발에서 땀이 나게 되는데요. 겨울에 손발에 땀이 나면 이게 증발이 되면서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손이 항상 차갑게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왜냐하면 차갑고 축축하기 때문에 마치 뱀을 만지는 듯한 그런 나쁜 인상을 줄까봐 그런 악수조차 꺼리게 되는,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그런 질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발 다한증에도 보톡스를 사용해서 주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겨드랑이에 비해서는 워낙 땀샘의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악수를 많이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을 치르다가 시험지가 다 젖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요. 장기적인 효과는 교감신경 절제술 같은 수술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먹는 다한증 약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얼굴 다한증에도 보톡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위도 역시 반복적으로 맞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고 또 나중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디 보톡스인데요. 근육은 안 쓰면 2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기부스를 한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기부스를 풀게 되면 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을 안 쓰게 하면 울퉁불퉁하게 발달된 종아리 알통이 날씬하게 갸름하게 얇아지는 것이죠. 이 논문은 2002년도에 미국 피부외과 학회지에 실린 제 논문인데요. 보톡스를 이용한 사각턱 치료 효과를 세계에서 최초로 CT를 이용해서 규명한 논문입니다. 그 이후로 종아리 알통도 보톡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갸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03년도인가
제가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초록을 발표한 이 종아리 보톡스 논문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문헌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톡스를 종아리 알통, 비복근에 주사를 하면 MRI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달 후가 되면 비복근이 많이 얇아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외관상으로는 알통이 날씬하게 얄쌍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아리 알통은 원래는 종아리 안쪽에 알통만 날씬하게 줄일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바깥쪽 비복근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발목 부분에 가자미 근육이 발달된 사람도 이 보톡스를 주사하면 좀 날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통만 보톡스를 사용해서 한쪽에 한 병씩 사용해서 날씬하게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분은 안팎의 근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자분인데도 거의 남자분들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한쪽에 2병씩 사용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종아리 보톡스는 반복해서 주사를 하면 이게 효과가 좀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고요. 과거에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켰던 원인을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언덕에 있는 학교를 오래 다녀서 알통이 굵어진 경우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해서 알통이 굵어진 경우에는 종아리 보톡스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운동이나 등산 이런 걸 좀 피해 준다면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체는 항상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막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톡스는 종아리 알통뿐 아니라 우리 몸에 근육이 발달된 어디든지 주사를 해서 근육의 볼륨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이 사진처럼 삼두박근이 발달해서 팔이 굵은 경우에도 보톡스를 주사하면 팔이 가늘어집니다. MRI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삼두박 근육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가늘어진 거, 근육량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를 하셔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죠. 안쪽에 보톡스를 한 병 한 병 사두박근에 주사를 하고 나서 갸름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된 승모근에도 보톡스를 주사해서 승모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승모근이 발달되면 목이 짧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목이 길어 보이고 목에서 어깨선이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선을 드러내야 되는 드레스를 입어야 될 경우, 대표적인 게 웨딩 드레스겠죠. 그런 경우에 이 승모근 보톡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디 보톡스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달된 근육량을 줄여줌으로써 바디라인을 예쁘게 날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톡스가 근육을 약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주사될 경우에는 그 해당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승모근이나 팔 근육에 보톡스가 과하게 주사하게 되면 팔을 들러 올리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도 마찬가지로 근육량에 비해서 많은 양이 주사가 되면 근력 약화가 올 수 있어서 걷는데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힐을 신고 계단 내려갈 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시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을 맞아 많이 시술되는 다한증 보톡스와 바디톡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